너무 잘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의견서가 왔어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반모 토크 하면서 나는 이제 한층 우리 현정이와 내가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불편했습니까? 반모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약간 놀란 것은 이모티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나 혼자 막 이모티콘 막 쓰는 되게 정중했어. 이번에 국감에서도 원래 참고인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영상으로라도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사진 같은 걸 저도 이제 봤었는데 우리 사남매를 이렇게 지켜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남매인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맞이에요. 네.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동생들 생각들도 많이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현정님보다도 더 밑에 있는 미래 세대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1.5도 달성한 탄소회산 다 써버렸을 때 제 나이가 막 이제 5.5년 남았다 원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막 22, 23? 막 대학교 졸업 못했을 나이거든요. 저보다 어린 막내 동생 같은 경우 막 중학교 이제 막 입학했을 나이니까 저보다 더 오히려 절박한 아이잖아요. 그런 모습도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애가 좋으신가 봅니다. 아니 근데 또 제가 약간의 TMI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비건이시라고? 네, 진짜 비건을 하고 어때요?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고기를 먹어야 효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순간들도 많았겠군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제가 고기 안 먹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말이 없어요.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건강하니까 이제 가만 놔두시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아 그렇죠. 네. 더 조금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한창 이제 자랄 때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거. 네. 아 근데 그 급식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울산에서 채식급식이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채식급식 저희 학교 시행하기 전에 전이죠. 자퇴를 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채식급식을. 어. 그 전에는 그래서 막 도시락 싸다니고 이랬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런 류의 뭐 도시락을 싸는 불편을 감수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현정님이 했던 활동 중에 이제 울산에서 계속 피켓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교 시간에는 학교 앞에 일찍 네. 가가지고 하고 주말에도 어디 뭐 교육청 앞에 가서도 하고 방학에도 하고.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그냥 두나요? 좀 이제 피켓 시위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뭐 아예 학생들이요 그런 거 하는데 막 이런 시선이 또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게 좀 동아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막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지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 이제 허락을 맡았어요. 학교 앞에서 하는 거를.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실 때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학교 밖에서는 하지 마라. 네, 뭐 학교 앞은 정치적으로 약간 좀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밖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가 사실 밖에 나가서 피켓 하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어쩝니까? 알리려면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어기고 그냥 밖에서 했어요. 학교 앞에서 했을 때 친구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친구들이 그때 처음에는 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약간 벌 받는 줄 알았던 네, 거예요. 맞아요. 벌 받는 건 줄 알았죠. 선생님한테 뭐 야단 맞고 지금 제가 저러고 있다. 봉사활동 한다고 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친구들 되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기후위기에. 아예 진로를 환경 쪽으로 바꾼 친구도 있고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막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이제 익숙해지고 뭐 저희가 고기를 안 먹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럼 나도 하루 한 끼는 안 먹어보겠다 아니면 나 채식급식 신청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괜히 미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친구들의 스토리를? 믿을 수 없는데 다들 그렇게 천사 같았다고요? 정말이에요. 오 굉장하네요. 기후위기라는 문제들을 청소년들이 실감하는 수준이 되게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지구온난화 그냥 이런 거 과학 시간에 잠깐 배우고 그냥 뭐 지구가 뜨거워져 이러고 말았는데 친구들이 그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응원해 줬다는 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기성세대들이 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맨날 막 전기 아끼고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지구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막 실제로 막 기후위기 더 심각하고 이걸로 해결 절대 안 되고 뭐 국회나 정부나 기업이 나서야 되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신선한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시각을 갖는 것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들을 볼 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이제 제가 18살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고 이제 청장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사실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희는 영원히 청소년이고 어린아이일 것처럼 보는 게 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활동하는 거를 약간 뭐 기특하다. 아유 네. 뭐 그래 막 이러는 목소리들도 듣고 불쾌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감사하긴 한데요, 응원하는 거. 근데 기특하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안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치인분들이 특히 기특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에게. 아, 청소년들이 뭐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아유, 기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되게 웃긴 게 사실 뭐,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쳤을 때 기업이 가서 노조한테 열심히 파업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하고 기업하고 국회에게 항의를 하고 너희 변화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저희한테 와서 아,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똑같지 않나. 기업이 파업하고 있는 노조한테 열심히 하라는 것과.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저렇게 해도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나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네. 할 수 있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되게 좀 거물급 정치인들과의 만남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청년 네.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분들 만났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전달했고 특히 행운의 편지가 그랬고요. 행운의 편지 주요 의원들 15명 고를 때 저희가 당대표도 골랐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되게 뭐 이낙연 당대표도 계셨고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막 다 같이 막 막색 타고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분들은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국민청원을 진행할 때 거기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담았거든요. 청소년들의 목소리 듣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촛불을 든다는 얘기를 넣었어요. 정말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금 약간 거물급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왜냐면 정말 되게 참신하고 좀 되게 이렇게 역동적인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활동을 안 하면 더 힘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뉴스를 봤을 때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뭐 다 어디에 산불 났다, 어디에 홍수 났다. 그런 상황에서 뉴스 본 것조차 너무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기후행동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오는 슬픔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생존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할 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게 한 수 혹은 10수를 배우러 온다 이런 마음으로 교복을 입고 왔는데 정말 좀 배우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아니라 저는 이런 청소년들이 정말 이 장관이 돼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현정 후보님의 공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면 이것을 하겠다.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제일 먼저 탈석탄을 할 것 같아요. 석탄이 청소년 기후행동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석탄 투자하고 있는 게 자화랑 봉황이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강행하려고 했던 걸 당장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하고 있는 7개 전부 탈석탄을 이제 하는 게 가장 큰 공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에너지원을 뭘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석탄 없으면 어떻게 에너지 감당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지금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싸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원전을 늘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기후위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기 싫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전으로 그걸 바꿔버린다면 원전에서 오는 위협 때문에 저희는 또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2030년 탈석탄입니다.
이 석탄 화력 발전을 둘러싸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변화 속도가 더 더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게 나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 있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또 반모도 나눈 사이인데 제가 반모로 마지막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정아, 너의 꿈은 뭐니? 약간 꿈이라고 하면은 되게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저는 대학생 되면 교환학생도 가보고 싶고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더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하고 가고 싶어요. 약간 버킷리스트에 죽기 있는, 전에. 네, 죽기 전에 다 하고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제가 늙어서 호호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고 대응을 해서 제가 안전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인상적이에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저거 하나 좀 가져가도 돼요? 좀 남는 거 없습니까, 종이? 이거 진짜 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놓고. 좋다 좋다. 아, 우리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부수고 가는 것 같은데? 저 뒤로 갔나 봐요. 나중에 제가 꺼내도록 할게요. 네, 촬영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